안녕하세요. 정묘일입니다. 오늘은 케톤 식사하고 나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제 카페를 보면 종종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케톤 식사하고 나니까 크게 배고픔 없이 체중도 잘 빠지고 피로감도 좋아지고 피부톤도 좋아지고 등등 다양한 것들이 좋아졌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고 주변 분들에게 얘기하고 나니까 혈관 큰일 난다고 그 식사 당장 그만두라고들 하시고, 또 병원을 갔더니 약 먹어야 할 수치라고 약 처방까지 해주는데 이 식사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다라고 하는 글들이 올라오곤 해요. 일반적으로는 케톤 식사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크게 변함 없으면서 약간 올라가죠. HDL은 상승하고 중성 지질은 뚝 떨어져서 전반적으로는 심혈관 건강 지표가 좋아지는 쪽으로 변하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서는 이 총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유의미하게 올라가서 걱정이신 거죠. 그런 분들은 본인의 수치가 정말 높은지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2011년 영국 심장재단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혈중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220에서 230인 분들이 사망률이 가장 낮았대요. 본인의 수치가 220이나 230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16년 그 영국 의학 저널이죠.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아도 이 노년기에 LDL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오히려 오래 산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콜레스테롤 정말 안 좋고 모든 건강 문제의 주범이다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을 정말 악마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견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고 이 적정 섭취를 해야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등등등 이제 견해가 바뀌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220, 30 요 정도 근처에 있는 분들은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높으신 분들이죠. 300 이상, 심지어 400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거기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6개월 이상 장기간 높게 유지되는 분들은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병원을 가기 전에 뭔가 내가 좀 시도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염증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염증과 콜레스테롤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염증이 있는 곳에 세포막 복원을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그 주변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견해들이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기저에 염증이 좀 있는 경향들이 많다고들 해요. 그래서 일단 염증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에 발표된 논문을 보아도 좀 염증은 정말 우리가 조절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논문은 저자들이 심장 전문의였어요.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심장 문제를 다루고 심장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인데 이 논문에서 이제 하는 얘기를 이제 보면 먼저 우리는 그동안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플라크가 형성이 되고 플라크가 점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 혈관을 유의미하게 막았을 때 혈행이 방해를 받고 그러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공포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대부분의 심장 문제는 혈관 내경이 상당히 좁아진 곳 또는 완전히 막힌 곳 그런 곳이 아니라 혈관 내경이 70% 이내에 막힌 곳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주 원인은 바로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플라크에 염증이 생기면 마치 우리 얼굴에 뾰루지가 생기면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서 응고작용에 의해서 이제 피딱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라크에 염증이 생기면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혈전이 생기고 피딱지가 생기고 이러면서 그 혈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본질적인 원인은 이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염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조절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바로 식사도 그러한 식사를 해야 되고 생활 습관도 염증을 완화하는 생활 습관을 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 건강 문제를 다루는 심장 전문의들이 얘기하는 것이니 좀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염증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과거처럼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사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많이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염증이 오히려 더 훨씬 증가해요. 혈전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HDL 수치는 감소하고 중성지방 증가하고 산화 LDL 증가하고 대부분의 대사작용이 심혈관 건강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탄수화물 과도 섭취는 자제해 주시고요. 저탄고지를 하시되 포화지방을 많이 드셨다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시고 대신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해 주세요. 이 포화지방 많이 섭취하면 염증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이 포화지방이 염증을 높이는 가능한 기전은 장내 세균 성분 중에 LPS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우리 몸에 많이 유입을 시킨대요.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포화지방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탄커피, 포화지방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좀 한동안 자제해 주시고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올리브유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3 보충제를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저는 생선류에서 뽑은 오메가3 보충제를 더 권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생선류에서 뽑은 오메가3에는 불포화도가 아주 높은 닭가불포화 지방산이죠. EPA와 DHA가 주성분이죠. 특히 이 DHA는 뇌, 눈, 정소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 뇌랑 눈이랑 정소는 막의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곳들이죠. 그래서 이 DHA는 이 막의 유연성을 좋게 하면서 그 세포막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민감도를 좋게 한다던가 또 영양소 흡수를 좋게 하고 또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 독소의 배출을 좋게 할 수가 있죠. 또한 이 오메가3를 보충을 하면 오메가6 쪽으로 치우친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또 염증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콜레스테롤이 낮아질 수 있고요. 하루에 한 1g 정도, 일반적으로는 그 보충제 한 2캡슐 정도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엄격한 케톤식 대신에 건강한 탄수식품을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초기에 이제 저탄고지 할 때 8개월 동안 정말 엄격하게 그 무탄 케톤식을 했어요. 그런데 8개월 동안 했는데도 생리가 끊기고 살도 안 빠지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457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도 한 300 넘게 나왔어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무탄 케톤식을 하시는 경우에 이 식사가 내 몸에 안 맞아서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코티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콜레스테롤은 코티솔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덩달아 이제 콜레스테롤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케톤식보다는 인슐린 분비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정도의 저탄 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 총 하루 섭취량이 50에서 한 100g 정도? 탄수 식품으로 환산을 하면 매 끼에 한 50에서 한 70g 정도 드시면 인슐린 분비는 크게 촉진하지 않으면서 저탄고지의 장점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올라가신 분들은 완화된 저탄고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염증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색육 섭취를 감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색육의 풍부한 이 철분은 강력한 산화제로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적색육 섭취는 제한하시고 닭고기, 생선, 오리고기 이러한 식품 위주의 저탄고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염증 완화에는 채소에 있는 파이토케미칼, 미네랄, 바이타민 이런 것들이 염증 완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케톤 식사 후에 콜레스테롤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